네, 일단은 오늘도 시작을 해보아야 될 텐데, 오늘 전일이죠. 전일 CPI 지수가 발표를 했는데, 예상보다 웃도는 수치가 나와서, 아직까지 그래도 7%대이긴 하지만, 이 미국에서는, 연준에서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이 CPI 지수를 2%까지 낮추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요. 그래도 대략적으로 한 5%, 4%까지만 낮춰도 만족스러운 수치라는 건 자기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7% 예상보다 많은 수치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금리 인상을 한 게 효과가 있었구나. 이런 예상이 도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금리 인상을 조금 더 늦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12월 15일 날 하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0.75%가 아니고 0.5%인 빅 스텝을 실현하지 않을까 하고 있는 모습에, 그러니까 기대감인 거죠. 사실상 시장에 대한 기대감에, 그리고 중간 선거도 끝났겠다. 이제 금리에 관한 시장에 관한 악재는 거의 다 해소가 됐고, 대신에 이제 악재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뿐이 없는데, 공화당이 조금 미국 쪽에서 중간 선거에서 선방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선방을 하게 되면요, 이 공화당은 애초에 말을 했어요. 우크라이나한테 왜 이렇게 많이 퍼주냐, 왜 이렇게 많이 퍼주냐. 약간 이 정치적인 말이 조금 위험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빗대서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일단 네. 왜 이렇게 우크라이나한테 퍼주냐? 어차피 이거 전쟁만 하고 있지 않냐? 굳이 우리가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바쁜데, 왜 이렇게 남의 나라에 퍼주는 거냐? 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공화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화당에서,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 좀 나오게 되고, 예상적으로 트럼프가 대통령 재당선이 된다면, 우크라이나는 사실 악재죠. 이렇게 나한테 돈 주고 퍼주고 전쟁 이기게 해주는 그런 나라가 이제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악재로 다가오고, 우크라이나한테는 어쨌든 압박이죠. 이번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에서 선점을 한 것도 어찌됐던 우크라이나한테는 악재일 수밖에 없는 부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은 조정을 맞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시점인데, 어쨌든 여러분들,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의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건물은 다시 세워야 되는 거고, 재건이 다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수주전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고, 수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했을 때, 네옴시티 관련주도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더라도 어쨌든 네옴시티 수주가 그래도 다음 달부터 시작인데, 다음 달에서 내년 초까지는 수주를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기대감에 조금 더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구나. 하지만 지금 현재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가는 부분이구나 라고 하는 시점이고, 그래서 이 네옴시티랑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지금 하락세가 나올 때, 그러니까 조정이 나올 때 웬만하면 평단을 낮춰주시는 게 여러분들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런 것들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관련주들은 당연히 나스닥이 7%나 올랐고, 이 금리 인상이 늦춰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락세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고려신용정보, 제주은행, 그리고 SCI 평가정보, 그리고 푸른저축은행, 그리고 양지사까지 하락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푸른저축은행도 그렇고, 푸른저축은행 제가 12,500원대 이렇게 짚어드렸을 것 같은데, 12,500원대. 그리고 SCI 평가 정도는 제가 한 4,000원대 이렇게 짚어드렸었던 것 같고,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기 한 8,000원 부근 짚어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려신용정보가 한 11,500원. 얘만 지지라인 살짝 이탈한 모습 보여주고, 제주은행, SCI 평가정보, 푸른저축은행은 아직까지는 지지라인 위에서 놀아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렇게 큰 위협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지지라인에서 매수를 해야 하는 거고, 분할 매수는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 푸른저축은행 13,000원 위에서 들어가 놓고 저한테 이거 어떡하죠 이러면은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 13,500원이 저항이 살짝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이죠. 11월 15일, 14일, 15일인가? 네, 14일, 15일, 화요일, 수요일이, 네, 15일, 16일이네요. 15일, 16일에 이제 G20 회의가 있어요. G20 회의가 있는데, 이 G20이 뭐냐라고 하면, 이 G는 여러분들, 이 정치 관련된 약자 중에 굉장히 쉬운 약자입니다, 여러분들. G 뭐일 것 같으세요? 굿은 아니에요. 굿은 아니에요. GOD 굿은 아니고, 여러분들 이 G20, G의 약자, 뭔지 아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이 G20. 이라는데, 여러분들, 요런 것들, 사실 쉬운데, 정말 쉬워요, 여러분들. 20개, 맞습니다. 그룹입니다, 그룹. 20개의 그룹이라는 뜻인데,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 살짝 알아두면, 오늘은, 좀 약간 역사 강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인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나쁘지 않은 거라서, 네, 맞아요. 우리나라도 들어가고 있고, G20 그룹의 머리 글자고요. 이제 뒤에 숫자는 참가국 수예요. 그래서 20개의 국가가 참가해 있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G7 아시죠? G7도 있고 G20도 있는데 왜 7이하고 20하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편하니까 그냥 G7하고 G20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 G7만으로는 너무나 우리 지금 현재 전 세계의 시장이나 뭐 경제 그리고 뭐 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하지 않나라고 해서 생긴 게 이 G20이라는 거고요. 또 가장 영향력 있는 20개국을 모은 것이 G20이다. 그래서 이 G20의 총 인구는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고요. 그리고 20개국의 총 생산량, 그러니까 GDP는 전 세계의 90%고, 그리고 전 세계 교역량의 80%가 이 20개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G20이 거의 전 세계를 대표한다라고 봐도 될 정도죠. 그래서 원래 G20은 5개의 그룹이 또 따로 있습니다. G20의 5개의 그룹이, 네, 1그룹이 미국,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있고, 그리고 2그룹이 러시아, 인도, 튀르키예,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2그룹. 그리고 3그룹이 이제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그리고 4그룹이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5그룹이 한국을 포함한 이제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5그룹이라서 약간 좀 기분 나빠하실 수 있는데 약간 그 지역에 관해서 나누는 거죠. 사실상 보게 되면은. 네, 그래서 별도의 사무국은 없고 의장국이 1년간 사무국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G20이라는 게 이번 달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개최가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굳이 이 G20의 의회를 말하는 이유 이번에 G20에서 좀 주요적으로 봐야 할 것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 어떻게 뭐 더 이어나갈 것인지 화해를 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중 갈등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는데 이 미중 갈등이 좀 더 악화가 될지 아니면 좀 더 살아날 수 있을지 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푸틴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대통령이죠. 러시아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G20 나는 가고 싶은데 러시아 대통령 가면 안 갈 거야 라고 했었고 푸틴은 사실상 젤렌스키가 오든 안 오든 G20에 참가를 하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그 푸틴 대통령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을 특히 만나고 싶어 했다라고 기사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말했냐면은 러시아의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치적인 단어는 되게 어려워서 러시아 이제 쉽게 말해서 러시아의 사무총장이 푸틴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통해서 미국과 유럽 정상들과 비공식 접촉 기회를 갖기를 희망했지만 이는 결국 이뤄지지 않게 됐다. 네, 왜냐하면 푸틴 대통령은 특히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만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뜻은 뭐예요? 좋게 돌려 말했지만 바이든이 푸틴을 안 만난다고 한 거죠. 네. 사실상, 아직까지
너네 그 전쟁 안 멈출 거면 멈출 생각 있는 건 알겠는데 너네 지금 니네가 원래 뭐 천연가스 가지고도 좀 장난질하고 뭐 이렇게 니네가 갑질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니네가 좀 위험하고 좀 돈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 만나가지고 화해 좀 해달라게 해달라 해주라 뭐 우크라이나 대통령 좀 어떻게 뭐 좀 선처 좀 해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니네가 뭐 을이 되니까 이제 와서 만나려고 하냐. 우리가 멈추라고 할 때는 멈추지도 않아 놓고서 이런 입장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뭐 젤렌스키 입장에서도 이제 러시아가 후퇴를 하고 있어요. 후퇴를 하고 있어. 그리고 전쟁도 좀 소각 상태가 되어 갈 것 같아. 그리고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더 응원을 하고 있어. 러시아가 더 욕을 해. 그러면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이 나쁘지가 않은 거죠.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지금 현재 뭐 러시아에 굴복하지 않고 전쟁을 이어가면서 뭐 당연히 국민들한테는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기 때문에,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좋은 영향은 아니지만, 이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뭐 악소문이 없고 오히려 러시아가 조금 더 경제적 입지가 줄어들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혹시 아시나요? 갑자기 얘네가 왜 전쟁을 했을까? 그냥 뜬금없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쳤냐? 그건 아니잖아요. 이 뜬금없이 쳤다면요, 여러분들 미국이 전쟁하지 마라라고 미리 뭐 언급을 했던가, 조금 더 압박을 가했을 수 있겠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해서, 맞죠?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해서. 이 나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오늘은 조금 역사 강의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인데, 진짜 알아두면 나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네. 일단은 나토가 무엇이냐 하면요. 나토. 청국장 같은 나토 아니고요. 나토입니다, 나토. 네, 나토가 북대서양 북대서양 조약 기구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북대서양 조약 기구.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유럽의 여러 국가랑 뭐 미국, 캐나다 간에서 예전에 세계 2차 전쟁 있죠, 여러분들. 세계 2차 전쟁. 이때부터 올라가야 합니다. 세계 2차 전쟁. 세계 2차 전쟁 이후에 이제 냉전 시대가 왔죠. 냉전 시대. 냉전 시대가 왔는데 그래서 이때 당시는 이제 소련이 좀 문제였어요. 소련. 지금의 러시아, 네, 소련이 좀 많이 문제였는데 이때 당시에 소련의 입지가 굉장히 컸죠. 이 냉전 시대 때 이 소련을 조금 견제를 하려고 만든 게 이 나토예요. 이 나토,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게 나토야. 그래서 나토, 그때 당시에는 뭐 전쟁이 막 끝난 시점이니까, 세계전쟁이 막 끝난 시점이니까, 전쟁이 지금처럼 안 일어나겠지, 이게 아니었습니다. 또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침략을 할 수도 있었어. 그러니까 이 나토를 통해서, 이 나토에 가입한 국가를 이 소련이나, 다른 국가가 전쟁을 일으키면, 그러니까 공격을 하면은 이 나토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도와주는 거죠. 네, 도와주는 거죠. 다른 곳을 침략하려고 만든 게 아니고 우리끼리 뭉쳐서 우리끼리 도우자라고 해서 만든 게 이 북대서양 조약 기구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30개국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30개국 정도가 들어가 있고 이제 최초의 가맹국은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네. 이렇게, 그리고 포르투갈,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캐나다,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뭐, 그 뒤에서 터키랑 뭐 서독이 들어오고, 서독 동독 있잖아요. 여러분, 독일에서. 서독이랑 에스파냐가 가맹에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나토에 가입을 하면 또 소련은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실상 이 나토 자체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의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인데, 이 기구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는 않죠, 또. 나토를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가 또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토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 이 나토가
1949년에 만들어진 기구고, 그렇죠. 이 나토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가 바로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이게 좀 말이 어려워요, 여러분들. 제 혀가 꼬일 수도 있어서 뭐냐면 바르샤바 조약 기구입니다. 바르샤바 조약 기구인데 지금 이제 이 바르샤바 조약 기구인데 이 바르샤바 조약 기구는 1955년에 만들어졌어요. 왜냐면 이 나토가 생각보다 많은 국가가 가입을 해서 네, 네, 바르샤바 조약 기구인데 이제 1955년에 만들어졌고 네, 서독이 이 나토에 들어가게 되면서 너무나 지금 현재 뭐 안 좋은 이 서독까지 여기에 가게 되니까 러시아에게 견제를 해야겠다. 이 소련이 좀 견제를 해야겠다. 얘네는 어떻게 놔두면은 우리한테 독이 될 수밖에 없지 득이 될 수는 절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진 거고. 하지만 이제 1999년쯤 이 냉전 시대가 거의 끝났어요. 냉전 시대가 좀 거의 끝나가니까 이 바르샤바 조약 기구랑 나토랑 적대적 관계를 좀 청산을 하고 그래서 새롭게 우호적 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내용의 조약이 또 파리 공동 선언입니다.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기억은 하실 수 있어요. 이름은 익숙해. 파리 공동선언을 통해서 이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조금 화해를 했다라고 하고 지금 현재는 1990년도에 이제 독일이 통일이 되면서요. 이제 동독이 탈퇴를 했어요. 여기서 동독이 탈퇴를 하고 그 다음에 소련하고 뭐 동유럽 자유화에 따라서 1991년에 이 바르샤바 조약은 해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없어요. 네, 지금은 없어요. 지금 바르샤바 조약은 없고 나토만 유지가 되고 있고 이 나토에 지금 현재 30개국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이 나토에 우크라이나가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근데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는 거의 붙어 있고 지금 현재 나토에 우크라이나가 들어가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압박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를 건들지도 못하게 되는 거지. 우리보다 이제 뭐 우리의 약간 좀 속국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그 우크라이나를 건들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면 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영토가 여기 이렇게 있다면요. 이 정도쯤은 이제 친러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의 뭐 러시아와 비슷하게 가고 있는 이 친러 성향이 한 우크라이나에 이 정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간섭 자체를 못하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위협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가입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야 하지마 안 돼. 너네 그거 가입하면은 안 돼. 내가 너네한테 간섭을 할 수가 없잖아. 그렇게 돼서 침략을 하게 된 게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사이좋게 나토를 들어가기에는 이 친구가 나토와 적대적 관계인 바르샤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토 자체가 러시아를 공격하려고 만든 거라니까. 이 나토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 당연히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돼서 발발하게 된 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되는 거고.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했는데 지금 현재 초반에는 잘 밀고 나갔죠? 잘 밀고 나가가지고 한 4개 정도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뺏겼어요. 러시아한테. 이 4개를 뺏겼어요. 뺏겼는데 4지역을 뺏겼는데 그래서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4개만 가져가면은 이제 힘드니까 이 4개만 가지고 그냥 철수하자 라고 하는 건데 예, 이 러시아는 이 4개만 가지고 이제 후퇴를 하고 싶은데 우크라이나에서 안 놔주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러시아가 야 우리 이제 협정하자. 그냥 평화 협정하자. 나 이제 좀 힘들고 휴전 좀 하자. 돈도 없고 뭐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도 지금 현재 반응이 안 좋고 하니까 우리 이제 협정해도 될 것 같아. 평화 협정 맺자라고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야 이게 말이 돼? 니네가 그냥 말도 없이 침략을 해놓고 이거 4개도 뺏어 가놓고 평화 협정을 하자고? 말이 돼?
너네 평화협정 하려면 이거 4개 다시 들고 오고, 전쟁 피해금도 가지고 와. 아니면 나 너네랑 대화 절대 안 해.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화해가 조금 늦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거고, 그게 어떻게 이번에 G20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조금 미국에서 이제 조금 그 압박이 들어오죠. 미국 측에서도 지금은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다가 야 이제 우크라이나야 너네 전쟁 좀 그만해라. 야 세계 경제가 이게 뭐냐. 너네 때문에 지금 뭐 나스닥도 지금 엄청나게 떨어지고 지금 너무나 힘들어. 지금 금리 인상도 하고 있는데 너네까지 전쟁을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하잖아. 이런 느낌의 압박을 해라.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아예 대화조차 하지 않겠다. 라고 나오고 있는 건데 미국에서는 그게 아니죠. 야, 대화를 아예 막지는 마. 정도의 압박이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고 하지만 이제 공화당이 되게 되면요. 공화당이 되게 되면은 트럼프 쪽에서는 야, 너네 화해해. 이게 되는 거죠. 그냥 화해해. 야, 그만해. 화해해. 이게 되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는 바이든 정부에서는 그 대화는 좀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건데 공화당에서는 화해해! 하라고! 화해 안 해? 난 너네한테 돈 안 줄 거야. 니네 알아서 혼자 버틸 수 있으면 버텨봐. 이거죠. 성격이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공화당이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승을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공화당 그 후보들한테 욕하고 소리 질렀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네, G20 회의에서 이런 부분이랑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5분 남았는데 바이든 시진핑의 레드라인 제시할 것라고 합니다. 웬일로 바이든이 뒤로 물러서지 않고 레드라인 그러니까 내 선은 여기까지야. 나는 더 이상 양보 못해. 라고 하는 레드라인을 제시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G20 회의에서요.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 만나서 각자 레드라인을 이야기할 것이다. 근본적 양보는 없을 것이라며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중국 이제 반도체 수출 규제가 엄청 심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나라 또한 영향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반도체 관련주들이 어떻게 살짝 좀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기도 있고 그리고 무역 갈등, 대만 인권 문제들을 놓고 두 정상이 첨예하게 맞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중 갈등의 가장 대장주라고 해야 되죠. 우리는 이런 이슈들을 봐도요. 주식이랑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런 주식들은 이제 유니 뭐였죠? 요즘 유니 관련되는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유니온 맞아 유니온 맞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 그리고 히플렉스 이렇게 세 가지 히토류 관련주가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좀 부각을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그러니까 11월 15일, 11월 16일까지에는 여러분들 이런 이슈들을 뉴스를 빼놓지 않고 꾸준하게 봐야만 여러분들께서 대응이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항상 공부를 하시면서 주식을 하시게 되시면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과학, 경제, 뭐 의료, 뭐 바이오 섹터 중에서 한 가지도 빠짐없이 빠삭하게 알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역사 공부를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이런 것들 참고해 주시면서 다음 주도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저희가 오후에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오후 방송은 오늘은 없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일 없죠? 내일 주말이죠. 여러분들 주말 푹 쉬시고 주말 동안 또 여러분들 많이 쓰고 오셔야지 다음 주에 또 주식시장에서 벌 테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중간선거도 그렇고 G20도 그렇고 우리에게 나쁜 악재는 없다라고 보는데 그러면은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되고 이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현금 확보를 얼마나 해놓으셨냐에 따라서 다음 주에 수익의 금액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항상 현금 확보는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고 언제 현금 확보, 얼마나 현금 확보해야 되나요? 하면은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50%는 현금 확보를 해야 내가 분할 매수할 때도 편안하다. 맞죠 여러분들? 요렇게까지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주말에도 푹 쉬시고 지금 현재 시장이 하락세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참고하셔서 웬만하면 매수는 하지 마시고 매도만 하시는 방향으로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